자, 관심 종목 분류하는 과정 쉽게 설명드리면서 내가 직접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조건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과 거래가 몰리는 종목들 위주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예뻐도 거래가 없으면, 변동성이 없으면 저는 매매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분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종목을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널렸습니다. 매수하라고 한다면 100개가 넘는 종목을 백화점 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을 전부 다 매매할 수 없으며 반응이 전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반응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상한가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에서 좀 모양이 예쁜 것들부터 고르라 한다면 일단 상한가 두 방 간 종목은 최근에 수산 아이엔트처럼 여러 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거래 정지가 될 만큼 끝까지 올라 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따라 들어가다가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 잘못 물린다면 쉽게 벌었던 돈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한가가 두 방 이상 나왔다면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하고 포기를 합니다. 자, 단순 모양만 봤을 때 저는 신고가만 보고서 모양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한농화성이 신고가, 그리고 흥국이 신고가입니다. 그전 고점 거리도 가까운 상태며 게다가 만원 호가까지 뛰어넘고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신고가 두 개 종목을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한가에 진입해서 얼마나 닫혀있냐를 봐야 되는데 오래 닫힐수록 좋으며 오래 닫혔는데 시초가가 좀 합리적이게 나온다면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가 너무 높게 나온다면 저는 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국 상한가 닫힌 시간은 거의 없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높은 갭상승이 나오면 안 되며 차라리 보합이나 마이너스에 출발해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 시초가를 지켜줄 때 또 의미 있는 자리 그전 고점과 만원 호가 이거를 지켜줄 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호가창이 너무 가벼우면은 매매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보면은 요즘에 잘 나가는 종목들 웬만하면 잡힙니다. 어차피 쉬어가는 도중에도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LG전자 기관 수급까지 한 번 더 들어온다면 만약에 금요일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이 이거 이상으로 금융투자 포함해서 이거 이상으로 장중에 잡히게 된다면 이건 고점 뚫어져서 장대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장중에 수급 체크는 부지런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때 또 거래량과 차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기관이 저번 첫 상승을 주도한 것처럼 이런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LG전자 첫 상승 주도한 게 상한가까지 주도를 한 게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 뒤로 팔아먹긴 했지만 기관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다시 5일선 회복하고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하자면 삼성전자까지도 충분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코스피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라서 하락이 아닌 꼭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으며 그 상승이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외국인의 힘으로 고점을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고정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초대형주 그리고 엄청난 거래대금 장기 투자자나 아니면은 밑에서 보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떨어진다면 당연히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한 반응이 나올 때는 이런 초대형주에서도 충분히 단기 매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 이 세 개 종목은 매매가 없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음봉 나온 건 진정이 된 다음에 그때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많이 올랐다 싶으면 분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상위 종목 중에 카카오도 있는데 이것도 며칠 더 있다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직으로 올라가 버린다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고서 보내줘야 됩니다. 저는 중간에서 수익을 챙기긴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올라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만 봤을 때 예쁜 것은 SK입니다. SK의 차트가 지금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그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으며 거래 대금이 다른 종목들보다 크게 터지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5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게 그전 고점과 거리를 좁혀 놓은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심리적인 가격인 30만원 정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만원과 5일선 이 정도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에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매수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그전 고점이 16만원 정도였는데 16만원 그리고 16만 6천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이미 매수 기회를 이렇게 오래 주었습니다. 제가 삼성전기를 설명했을 때가 아마 16만원 돌파하고 나서부터일 겁니다. 12월부터 계속 삼성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단순 차트만 보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트와 전 고점. 그동안 많은 시간을 주었으며 당연히 이 초기에 잡지 못하신 분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신고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거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이 꽤나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전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죽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반응이 나온 다음에 윗골이 달린 거 전부 회복했습니다. 보통 급등주 중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차트도 좀 친해져야 되셔야 되는 게 의미를 정말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이때 제대로 붙었습니다. 이때 고점 보시면은 12만원 정도 12만원에서 거의 4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해석해 보시면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면은 이 종목이 힘이 있는지 약한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이 강하거나 이미 다 해먹고선 도망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상이라면은 그 뒤에 거래량이 잘 붙지도 않고서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 다시 윗꼬리를 회복해준다. 그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거래량까지 평소와 다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보면은 딱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급등 초기 모습과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헬스케어보다 훨씬 더 작다곤 하지만 변동성에 대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윗꼬리 고점인 2750원을 지켜줬으니까 이거는 이제부터 의미가 있어집니다. 제가 상위만 체크한다고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영상 제작하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아무튼 차트가 괜찮게 회복을 해준 상태라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라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이틀 동안 쉬었으며 이것도 어째 보면은 기관 투자자의 힘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왔지만 이 구간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두 번 더 음봉이 나오면서 이 양봉 대부분을 잡아먹는 게 아닌 이상 한 15,000원 정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목요일 저점인 14,900원만 뭐 장중에 잠깐 깰 수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이 밑으로만 더 안 내려간다면 뭐 며칠 쉬다가 거래량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또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거 57,000원이 중요한데 딱 하나솔루션 클릭하면은 드는 생각이 현재 57,000원 근처인가 이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 음봉 나온 다음에 밀리지 않고 있는데 이건 57,000원 지켜주면서 종가를 형성할 때 종가가 한 57,500원쯤에 마감을 해준다면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만 보더라도 괜찮은 차트의 종목들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차트만 봤을 때 LG의 차트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LG도 LG전자와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주가가 잘 밀리지 않고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LG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정말 많은데 이거는 시간 투자해서 꾸준히 봐준다면은 자기 스스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해야 반응이 나오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지 시간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분류하는 거 크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분류한다고 이게 다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반응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단순 차트만 봤을 때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 널렸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인기가 더 있는 종목들 위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만기일 수급은 크게 신경을 쓰진 않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만기일 수급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금요일부터 새로 들어오는 수급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에 NFC 이게 신규주인데 첫날 고점 보시면은 2950원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자리 2950원. 시간의 거래에서 꽤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5%가 떨어졌는데 떨어졌어도 2950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시초가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5%에 시작해서 주가가 뭐 6, 7%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5% 출발해서 7%까지 밀려봤자 2%의 건전한 눌림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눌린 다음에 주가가 시초가 회복해주고 어쨌든 이 자리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면 이 거래량과 그리고 신고가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즘 신규주들 정말 장난 아닌데 2020년 장난 아니었고 2021년도 첫 종목부터 경쟁률이 4,400대 1이 나올 만큼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 아직 거래량이 상장하고 나서 최고 거래량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거래대금이 2,3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신규주들 거래대금 나왔다 하면은 막 4천억, 5천억 몇 배씩 회전이 되는 종목들이 많아서 뭐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게는 나오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자리가 좋아서 분류를 하게 되었으며 그 밑에도 계속 살펴본다면 LNF가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때 눌린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75,000원 이전에 77,200원 뚫어주기 전에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더 무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 매수한다면 이때 고점이었던 77,200원이 기준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77,200원 이하로는 내려가면 안 되며,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아래 꼬리 달고서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점 근처에 있는 종목들 조건 검색이나 뭐 다른 화면으로도 할 수 있지만, 거래대금 상위에서 요즘에 인기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인기 있는 종목에서 어떤 종목들이 추세가 잘 무너지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쉽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5일선 밑에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서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그때부터 또 관심 있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음봉이 떠버린다면 5일선 올라오기 전까지는 매매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계획만 세운다면 아까 LNF도 그렇고 라닉스도 그렇고 어떤 종목이든 쉽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퀀타 맥트리스는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시간의 거래에서 장난질이 너무 심합니다. 요즘에 장난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시간의 거래, 그리고 단일가 걸린 거 SGNG가 있는데, 단일가 걸린 상태나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심하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체결 안 될 거 알면서도 막 수십만 주 가지고 매수 쌓아놓고 그걸 체결시킬 기세로 장난질을 하는데 딱 체결 직전에 전부 다 빼버립니다. SGNG도 제가 이게 시초가가 좀 낮았다면 들어갔을 텐데 10%에 시작해서 그냥 구경만 했지만, 만약에 이거 들어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서 10%에 체결된 다음에 그 다음 체결까지 막 상한가도 가고 10%에서 막 25%, 27% 예상 체결가 밑에 매수 대기 수십만 주 쌓아 놓고서 험매수로 장난치다가 체결 딱 0.5초 전에 험매수 전부 다 빼버리면서 한 방에 마이너스 8%가 떨어졌습니다. 한 방에 보합까지. 그리고 그 다음 체결도 10%가 떨어졌습니다. 1시간 만에 마이너스 20%. 험매수가 나오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장난치는 종목이 워낙 많고 퀀타 매트릭스도 장난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난의 결과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충 첫날 고점, 이 고점들 여러 가지 합쳐서 이 3만원 정도 가격 위까지 올라와야지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분류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자, 신성 델타 테크도 주가가 잘 빠지지 않아서 이것도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가 JP 모건이 들어와서 외국인의 단기 단타 수급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단타는 조심을 하셔야 되며, 외국인 단타가 나가서도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크게 올라온 다음에 다시 5일선 지켜주면서 올라온 게 의미가 있어서 이것도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밑에도 종목들 계속 둘러본다면 종목들 최대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점점 거래 대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각자 좋은 종목 잘 분류를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